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얼마 전 저와 남편의 결혼기념일이었는데요. 아이들과 모여서 같이 맛있는 저녁도 먹고 얘기도 하다 보니 제 젊은 날 기억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났지 뭐예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저는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위로 언니에 아래로 남동생이 있어서 항상 중간에 끼어 살았어요. 신기하게도 저는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늘 성적이 상위권이었어요. 이모들은 그런 저를 보고 형제 중에 유일하게 엄마를 닮아서 머리가 좋은 거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경찰이었어요. 동네 순찰을 두는 순경으로 시작해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형사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나쁜 놈들을 잡는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월급은 작아서 엄마가 부업을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공부를 잘했던 저는 엄마의 희망이었어요. 엄마는 영선이 너밖에 없어. 네가 우리 집을 일으켜 세울 기둥인 거 알지? 고등학생 됐으니까 앞으로는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야 돼. 그럴 거면 언니나 영호보다 신경 써주던가. 나는 둘째라고 언니 쓰던 것만 물려받고 아빠도 영호가 아들이니까 영호만 잘해주잖아. 그렇게 툴툴거렸지만 속으로는 은근 부담이 됐어요. 내가 성적이 떨어져서 엄마 아빠가 실망하면 어쩌나 싶었던 거죠. 고등학교 들어가서 첫 중간고사 때 반에서 2등을 했어요.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랑 집에 와서 복습만 좀 신경 써서 했는데 그런 성적이 나왔으니 집에서도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러자 어느 날 언니가 학교 앞까지 찾아와서 저녁을 사줬어요. 보충 수업을 하느라 밤 10시까지 학교에 있는 날이었죠. 영선이 너 둘째라서 엄마 아빠가 관심 안 준다고 불만 많지? 그 관심 이제부터 내가 줄게. 이래봬도 언니 대학생이잖아. 알바해서 용돈도 충분하니까 가끔 밥도 사고 학원비도 줄게. 말이라도 고맙네 뭐. 섭섭한 건 사실이지만 괜찮아. 그래도 요새는 엄마가 신경 많이 써줘서 많이 풀렸어. 남동생도 제가 공부하는데 신경 쓰일까봐 거실에서 TV도 안 보겠다더군요. 모두들 저한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게 피부로 느껴졌어요. 저도 가족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던 것과는 다르게 집중해서 공부했죠. 아침에도 다른 애들보다 30분 일찍 가서 공부하고 자율학습이 없는 날에는 영어 수학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집에 와서도 새벽 1시 반까지는 문제도 풀고 예습도 했고요. 저는 금세 전교 5등 안에 들게 되었고 그때부터 3학년 때까지 담임선생님들은 저를 특별 관리하며 신경을 쓰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법대에 가서 검사나 변호사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내가 일하면서 진짜 부러운 사람들이 검사거든. 우리 딸이 그런 사람이 되면 맨날 큰 소리 치고 다닐 거다. 그런 소리 말아요. 맨날 영어만 감싸던 사람이 이제 와서 딸내미 인생에 간섭하려고 그래? 영선아, 돈 잘 버는 게 최고야. 돈 잘 버는 과로 가. 경제 이런 거. 무슨 소리야. 검사 됐다가 변호사 개업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부모님은 매일 티격태격 하셨고 저는 고민 끝에 경제학과에 가기로 했어요. 저는 법이 딱딱하다고 생각했고 법률을 놓고 다투는 것도 잘 못할 것 같았거든요. 제가 명문대 경제학과에 합격하자 엄마는 너무 좋아서 동네 잔치를 하셨어요. 하루 종일 집 문을 열어놓고 떡이며 국수며 잡채며 고기까지 엄청나게 음식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셨어요. 아버지도 경찰서 동료들에게 술을 사셨다더라고요. 영선아, 진짜 고맙다. 아빠를 이렇게 으쓱하게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검사 변호사 아니면 어떠냐?
내 딸이 명문대 경제학과에 합격했는데 라며 저한테 용돈을 두둑하게 주셨어요. 언니와 남동생도 저한테 선물을 사주며 축하해줬고요. 그렇게 저의 대학 생활은 모두의 박수를 받으며 시작됐어요. 학교 생활은 재밌었어요. 그때까지는 몰랐던 자유로움도 느꼈고 미팅, 소개팅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저희 학교만큼은 아니었지만 괜찮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군 제대를 하고 복학을 앞둔 사람이었죠. 저 다음에 또 만나줄 거죠? 원래 소개팅은 한 번 더 만나는 게 예의라고 하는데 저는 예의 말고 진심이거든요. 다음 주 시간 어때요? 라며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얼굴도 괜찮고 키도 큰 그 사람한테 호감을 느꼈고 좋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대학 내내 그 사람과 사귀었어요. 남친이 가끔 제 알바도 소개해줬기 때문에 용돈을 받지 않아도 충분했어요. 학점도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장학금도 받았고요. 남친은 어릴 때부터 강남에서 자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강북 변두리에 살았던 저는 그런 남친이 부러울 때도 있었고 가끔 문화적 차이를 느끼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의사이고 어머니는 성악을 전공했다는데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가신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 엄마 아빠가 떠올랐어요. 평생 우리 키우느라 고생만 하시고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사셨는데 저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좀 자격지심이 들 때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친과 결혼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생활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어쩐지 저하고는 안 맞을 것 같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남친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자 바로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남친은 유명한 과학연구단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너 졸업하는 것만 기다렸어. 우리 진짜 잘 통하잖아. 마음도 잘 맞고. 어디서 또 이런 사람 만나겠나 싶어. 오빠 같은 집안이면 비슷한 집안끼리 선도 많이 본다던데 왜 굳이 나하고 결혼하려고 해? 부모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 내가 결혼하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거 아니잖아. 넌 무슨 젊은 애가 노인네 같은 소리만 하냐? 혹시 나 말고 딴 남자 있어? 그런 게 아니고 난 현실적인 걸 말하는 거야. 아무래도 우리 집이 딸리니까 이런저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결혼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너 나 싫은 거 아니면 됐어. 결혼하자. 라며 밀어붙였고 저도 남친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저와 남친은 각자 자기 집에 결혼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저희 집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어요. 언니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경제적인 문제도 좀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남자 집이 너무 잘 사는 게 걸렸던 거죠. 물론 네가 승훈이하고 오래 사귄 것도 알고 승훈이가 착하고 좋은 애라는 거 엄마 아빠도 잘 알지. 근데 결혼은 다른 문제야. 걔네 집이 좀 잘 사니? 물론 네가 부잣집에 가서 편하게 잘 살면 좋지만 우리 집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 승훈이네 집에서 찬성을 한다고 해도 네가 너무 꿀리는 결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결혼은 네 언니처럼 평범하고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하고 하는 게 나아. 나도 그런 거 다 생각해 봤어. 근데 오빠도 나 많이 좋아하고 나도 그래. 오빠 나랑 헤어질 생각 없대. 우리 생각은 확고해.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그냥 응원해주면 안 돼? 라고 하자 엄마 아빠는 할 수 없이 허락을 했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남친 집은 쉽지 않았어요. 특히 남친 어머니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죠.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기도 전에 남친은 거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고 저는 친구 자취방으로 피신 간 남친을 만나서 인사드리러 가는 걸 좀 늦추자고 했어요. 내가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든 허락을 맡을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도 영선이 너 보면 마음 달라지실 거야. 우리가 진심을 보여주면 통하게 돼 있어. 남친은 좀 유약하긴 해도 순수하고 좀 소년 같은 데가 있는 게 장점이었지만 저희 결혼 문제에 있어서 그러는 건 위험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남친이 말한 기한이 오기도 전에 남자 어머니는 회사로 절 찾아왔어요. 같은 부서 직원들과 식사를 하려고 1층에 내려갔는데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남자 어머니는 제 사원증을 확인하더니 아가씨가 박영선 맞네. 뭐 이쁘지도 않고 별 볼 일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승훈이 꼬신 거야?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저하고 다른 데 가시죠. 이거 안 놔? 누구더라 어머니래? 이것들 보세요. 이 여자 완전 꽃뱀이에요. 순진하고 착한 내 아들 꼬셔서 집 나가게 하고 부모 자식 사이 갈라놨다고. 너 당장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안 그럼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여기 사장 내가 직접 만날 거야. 내가 못할 줄 알아? 내 남편이 강남에서 부자들만 상대하는 의사야. 라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당겨서 저를 바닥에 쓰러뜨렸어요. 너무 놀란 동료 직원들이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남자 어머니는 다시 저한테 달려들어 머리채를 막 흔들었어요. 너 대답해. 대답 안 해? 내 아들한테서 떨어지라고. 사람들은 겨우 남자 어머니를 저한테서 떼어놓았고 곧 경비원이 와서 그분을 데리고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있는 창피 없는 창피 다 당한 후였죠. 남자는 제 얘기를 듣더니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나는 진짜 엄마가 찾아갈 줄 모르고 회사 이름 얘기했지. 네가 이렇게 좋은 회사 다니니까 안심하라는 뜻으로 한 건데 이럴 줄은 몰랐어. 많이 놀랐지? 어떡해. 내가 다시 엄마한테 말 잘할게. 저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너무 감정적일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남친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이제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고 또 믿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 이번엔 회사로 전화를 해서 저를 불러냈어요. 제가 퇴근 후에 만나겠다고 했더니 막무가내로 당장 나오라는 거였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상사한테 집안에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사정해서 겨우 회사를 나왔어요. 회사 근처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절 기다리던 남친 어머니는 제가 나타나자마자 컵을 들어서 제 얼굴에 물을 확 부었어요. 그러더니 봉투를 탁자 위에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500만 원이야. 더 필요하면 더 줄게. 너는 그것만 받아도 감지덕지잖아. 네가 우리 아들 붙잡고 안 놔주면 몇 억이라도 줄 줄 알았어? 우리 그렇게 만만한 집 아니야? 내 아들 곱게 키워서 우리 집처럼 편안하고 정상적인 집 여자 만나라고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감히 너 따위가 중간에서 내 아들을 가로채려고 해? 세상에, 집안이 거지 같으면 본인이 변호사나 검사, 의사 이런 사자라도 붙어야지. 내가 살다 정말 별꼴을 다 보네. 라더니 바로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그날 퇴근 후 바로 남친을 만나서 봉투를 돌려줬어요. 나 이런 거 바라고 오빠 만나는 거 아니고 팔자 펴보겠다고 결혼한다는 거 아니야. 오빠도 잘 알잖아. 내가 결혼 얼마나 부담스러워했는지. 근데 오빠 어머니는 그런 거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가 안 믿으셔. 그게 다 나를 꼬여내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라고. 난 아무리 힘들어도 오빠만 괜찮다면 좀 더 참아볼 수 있어. 라는데 오빠가 전과 다르게 고개를 숙인 채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엄마가 내 월급 통장 빼앗아 가셨어. 내 차키도 가져가 버리고 나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남친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저한테 전처럼 똑부러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돌아서는데 처음으로 남친의 심성을 의심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정말 끔찍한 일이 터졌어요.
남자 어머니가 아빠가 있는 경찰서를 찾아가서 나이 다 먹도록 승진도 못하고 무궁화도 못단 말단 형사가 감히 의사집 아들을 사위로 넘봐? 이것들이 가만 보니 가족 사기단이야. 당장 내 앞에서 꽃뱀 딸내미 단속 잘하겠다고 각서 안 쓰면 내가 경찰서장이 아니라 경찰청장까지 찾아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라며 난리를 쳤다는 거였어요. 아빠는 핏기 없는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며 영선아, 아빠는 무슨 소리 들어도 괜찮은데 널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다. 그 자리에서 고소하고 싶었는데 그랬다가 너한테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참았어. 그만 이쯤에서 정리해라. 난 네가 마음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 라고 하셨고 저는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 남친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늦게까지 수십 통을 하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늦은 시간에 남친이 있던 친구 자취방을 찾아갔어요. 승훈이 며칠 전에 집에 들어갔는데 몰랐어요. 걔 돈 없으면 못 사는 애예요. 근데 엄마가 그걸 다 끊어버렸으니 자기도 못 참는 거죠. 솔직히 제 친구라 바른 말 못했는데 헤어지는 게 나아요. 내 친구지만 너무 어린 데가 있어서 결국 지 엄마 뜻 못 거스를 거예요. 저는 정말 맥이 탁 풀렸어요. 그렇게 저한테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가자고 하더니 차 뺏기고 통장 뺏기니 바로 엄마 말대로 하겠다며 집에 들어갈 줄 몰랐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는지 한마디라도 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끈질기게 연락을 했고 결국 거의 한 달 만에 남자를 만났어요. 내가 연락 안 받으면 끝난 줄 아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굳이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오빠가 언제 끝내자는 말 했어? 맺고 끊는 게 분명해야지. 그런 거야. 둘 다 껄끄럽지 않을 때나 하는 거지. 그래 끝내자. 됐지? 오빠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밖에 못해? 나도 할 만큼 했잖아.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해. 나 이번에 알았는데 난 압구정동 벗어나선 못 살겠더라. 그래서 너랑도 자신이 없어졌고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라더니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도망치듯 가버리더군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 달 넘게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먹는 게 없이 일만 했더니 몸에 무리가 왔는지 결국은 업무 중 쓰러졌고 응급실로 실려가게 됐죠. 정신을 차렸을 때 옆에서 울고 있는 아빠 엄마를 보며 저는 결심을 했어요. 제가 대학 시험을 보기 전 법대에 가서 검사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던 아빠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정말 그래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변호사 검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건지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고요. 6개월 정도는 회사 일을 하면서 새벽까지 공부를 했죠. 그랬더니 언니가 도와주겠다면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너라면 꼭 사법고시 붙을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나중에 변호사든 검사든 돼서 갚아. 지금은 공부만 해. 안 그러면 너 몸 상해서 시험 보기도 전에 병나. 고마워 언니. 내가 진짜 꼭 붙어서 우리 집 기둥 역할 할게. 언니는 제가 이미 집의 기둥이라고 했고 다른 가족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 후 저는 가족들의 응원 덕에 2년 반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도 괜찮은 성적으로 마쳤어요. 저는 대학 선배의 연결로 회사 합병 관련 소송을 많이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경제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저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며칠 밤을 새우며 첫 소송을 열심히 했고 그 결과 승소할 수 있었어요. 정말 보람 있었고 제 스펙에도 큰 도움이 됐죠. 저는 3년간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제 승률을 쌓아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소송을 맡았던 어느 회사의 임원과 사귀게 됐고 결혼을 약속하게 됐죠. 이전에 집안 때문에 험한 꼴을 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는데 남자는 자기도 평범한 집에서 자랐다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저희 부모님은 새벽 시장에서 과일 팔면서
저 키우셨어요. 우리 집보다는 영선 씨 집안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남자 부모님도 저를 좋게 봐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저희 집에서도 좋은 남자를 만난 것 같다며 안도했고요. 나는 네가 승훈이 때문에 상처받아서 다시는 결혼 안 한다고 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데 네가 일만 죽어라 하니까 진짜 결혼 포기했는데 이렇게 근사한 사윗감을 데려와 주니 엄마는 꼭 꿈꾸는 것 같아. 라며 눈시울을 붉히시는데 저 때문에 엄마까지 마음고생한 것 같아.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뿐 아니라 아빠, 언니, 남동생까지 모두에게 고맙고 미안했어요. 그렇게 저희 결혼은 순조롭게 준비를 시작했고 저희 사무실은 다른 사무실과 합쳐서 대형 로펌이 될 준비 중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바빠서 정신이 없는 그때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바로 전 남친의 어머니였어요. 그 사람 어머니는 제 머리 끄댕이를 잡고 할 말 못할 말 했던 사람이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불쌍해 보일 정도로 제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한 게 있는 저는 그런 것도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겠지만 너무 예전 일로 선입견 갖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친구들 모임 나갔다가 남편이 변호사인 애가 이번에 사무실 합치는데 거기에 네가 있다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했는데 맞더라. 정말 그동안 아주 잘 살았구나 했지. 제가 할머니한테 잘 살았네 못 살았네 얘기 들을 이유가 없는데요. 그래서 용건이 뭔데요? 라며 차갑게 말하자 남자 어머니는 움찔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승훈이가 몇 개월 전에 이혼을 했어. 잘 살 거라고 생각해서 붙여준 인연인데 아니었나 봐. 애가 너무 충격을 받고 힘들어해서 내 판단이 잘못됐구나 후회가 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승훈이하고 다시 만나면 안 될까? 너도 우리 아들 좋아했잖아. 싫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라는데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돌아가시죠. 까놓고 말해서 할머니가 제가 변호사 안 됐으면 여기까지 찾아와서 자기 아들 만나달라고 했겠어요? 제가 전처럼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있었으면 쳐다도 안 봤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뻔뻔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나야 그럴 수 있지. 안 그래?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한참 떨어지는 여자랑 결혼한다는데 그걸 찬성하겠어. 너가 그건 이해해야 돼. 솔직히 너도 변호사 되고 나니까 눈에 차는 남자 없어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거잖아. 사람이 다 그런 거야. 할머니, 그 썩은 사고방식 남한테 강요할 생각 말고 그만 돌아가세요. 저는 다시는 그쪽 집안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결혼해요. 이러는 거 알면 제 남편 될 사람도 불쾌해할 거예요.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네요. 라고 안 가려고 하는 남자 어머니를 억지로 보냈어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자꾸 연락을 했고 저와 사무실에서 번호를 차단하자 이번에는 남자가 저희 집 앞에서 퇴근하는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을 어떻게 안 건지 그것도 불쾌한데 남자는 눈치도 없이 영선아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우리 어디 가서 차라도 마시자. 나 진짜 오래 기다렸어. 그쪽이 지금 얼마나 어이없는지 알아요? 그거 모르면 문제 많은데? 내가 그쪽 보고 반갑다고 하겠어요? 그래, 네 기분 모르는 거 아닌데 지난 일은 그만 잊어도 되잖아.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나 너 많이 보고 싶었어. 난 꿈에라도 나올까봐 잠잘 때도 걱정했는데 뭘 다시 잘해봐요. 그리고 이젠 암남인데 반말은 하지 마시죠. 너 정말 많이 화났구나. 우리 이러지 말고 대화로 풀자. 라며 제 손을 잡는데 너무 열이 받아서 그 사람을 확 밀쳤어요. 근데 그때 저희 집에서 누가 나오며 남자한테 물을 확 쏟아붓더라고요. 보니까 엄마였어요. 엄마는 마당에 나왔다가 남자가 하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양동이 가득 물을 받아 물세례를 퍼부었던 거였죠.
이런 천하의 뻔뻔한 인간들을 봤나? 너네는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그따위냐? 우리 영선이한테 그렇게 상처를 줘놓고 이제 와서 뭐가 어째? 이제야 좋은 사람 만나서 백년가약 맺으려는 우리 딸 앞길을 막아도 유분수지?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 라며 남자한테 달려드는 걸 제가 겨우 막았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사람한테 물세례를 퍼붓는 게 어딨어요? 이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해? 뭐가 너무해? 네 엄마는 우리 딸 회사 가서 머리채 잡고 호텔 커피숍에서 얼굴에 물 끼얹었어. 네가 당해보니까 어떠냐? 너도 나한테 머리채 잡혀볼 거야? 엄마, 그만해. 이러면 엄마만 손해야. 우리가 못하러 저런 인간 말종들하고 똑같은 사람 돼야 돼. 라고 하자 남자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온몸에 물을 뚝뚝 흘리며 돌아갔어요. 저는 이 일을 결혼할 남자와 사무실에 얘기했고 그 남자와 어머니가 다시는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줬어요. 전 남친은 저와 헤어지고 1년 있다가 결혼을 했지만 3년 정도 산 후에 여자가 못 살겠다며 이혼 요구를 했다더군요. 게다가 그 사람 아버지 병원도 의료사고가 나는 바람에 나쁜 소문이 퍼져서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한테 좋은 여자를 소개시켜 줄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자기가 그렇게 모욕을 줬던 저한테 올 생각을 하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 후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고 아들 둘을 낳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여러분, 다들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 꼭 좋은 일이 있다는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럴 거라 믿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